나는 이 건물의 주인입니다. 박경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단상의 선할머니, 사진면을 숨겨온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화면에는 위임장 위조의 증거가 떴고 횡령, 내역이 하나씩 공개됐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의 전개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럼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오후 2시 장충동 시장광장 주민설명회가 열렸어요. 재개발 추진위원장 박경수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단상에 올랐죠. 여러분, 건물주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화면에 위임장이 크게 떴어요. 맨 아래 정미선이라는 서명. 세입자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정말 재개발되는 건가? 우리 갈 곳이 없는데. 사시면을 지켜온 시장.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박경수가 철거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11월 30일 퇴거, 12월 15일 철거 시작. 보상금은 턱없이 적었어요. 평당 500만 원입니다. 사람들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해 있으신 분?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박경수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뒤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팡이를 짚은 한 할머니, 천천히 광장을 가로질러 걸어왔습니다. 66세 정미선, 40년째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할머니였죠.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저 할머니가 뭐 하시려고. 미선은 단상 계단 앞에 섰습니다. 5개의 가파른 계단, 무릎 수술을 받은 지 석 달. 아직도 지팡이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계단, 2계단, 숨이 가빠졌지만 올랐어요. 마침내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할머니가 모든 것을 뒤집을 줄은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정미선은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어요.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죠. 사시면을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침대 옆 지팡이가 보였습니다. 지난달 받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지팡이는 미선의 동반자가 됐어요. 일어나려고 힘을 주는 순간 무릎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왔습니다. 아이고,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은빛 단발머리에 주름진 얼굴. 66세의 시간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오늘도 해야지. 미선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옷을 입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둘렀어요. 사진면을 입은 앞치마였습니다. 아침 6시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 장충동 재래시장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골목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시장 입구가 보였죠. 장충동 재래시장이라는 낡은 간판,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고르지 않은 바닥. 40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26의 젊은 아내였죠. 남편 손을 잡고 이 시장을 샀었어요. 여보, 우리 여기서 잘 살아봅시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미선 혼자였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미선네 반찬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손때 묻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죠. 이모님, 벌써 오셨어요? 옆 가게 주인 박영철이 인사했습니다. 응, 일찍 왔네. 무릎은 좀 어때요? 그럭저럭 지내. 미선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영철은 40대 초반의 과일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이 시장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었죠. 부모님 대를 이어 30년째 장사하고 있었어요.
이모님,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고마워. 영철 씨.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반찬통을 꺼냈어요. 김치, 깨십, 콩나물 하나씩 진열했습니다. 오전 7시가 되자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오늘 김치 좀 주세요. 네, 잠깐만요. 미선은 지팡이를 짚고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손님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었거든요. 여기요. 신선해요. 감사합니다. 손님이 떠난 후 미선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주물렀어요.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죠.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시장이 점점 붐비기 시작했어요. 김치가게 주인 이순자가 들렀습니다. 미선 이모님, 아침 드셨어요? 아직이야. 제가 국 끓여왔어요. 드세요. 순자가 보온병을 내밀었어요. 미선은 고맙게 받았습니다. 순자 씨 남편은 좀 어때? 많이 안 좋아요. 병원 다니는데. 순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남편이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힘내요. 나아질 거야. 고맙습니다, 이모님. 오전 10시가 되었습니다. 미선은 국을 먹으며 시장을 바라봤어요. 좁은 골목을 따라 늘어선 가게들. 과일 가게, 생선 가게, 야채 가게, 옷 가게. 총 23개의 점포가 있었습니다. 모두 미선의 세입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미선이 건물주라는 사실을요. 40년 전 남편과 함께 이 건물을 샀을 때부터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건물주라는 걸 숨기고 살아요. 왜? 사람들이 달리 보면 싫잖아요. 미선이 남편에게 말했었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남편이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그래.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후로 40년. 미선은 조용히 건물을 관리해 왔어요.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싸게 받았죠. 우리도 같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미선의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관리가 힘들어졌어요. 무릎 수술 후 몸이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낯선 남자 한 명이 가게 앞에 섰어요. 정장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인상이 날카로웠어요. 정미선 사장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재개발 추진위원장 박경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미선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재개발?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 상가 재개발 건으로 왔습니다. 박경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계획서입니다. 한번 보시죠. 서류에는 재개발 조감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현대식 상가 건물이었죠. 지금의 재래시장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 낡은 건물, 언젠간 무너집니다. 박경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재개발하는 게 좋아요. 저는 관심 없습니다. 미선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사장님, 생각 좀 해보세요. 박경수가 웃었습니다. 돈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됐습니다. 박경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웃었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또 올게요. 박경수가 떠난 후였습니다. 미선은 불안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재개발이라니. 이 건물은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세입자들과 함께 만든 공간이었어요. 쉽게 무너뜨릴 수 없었죠.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손님이 줄어들자 미선은 밖으로 나왔어요. 시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바닥에 울렸죠.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갔어요. 영철이 사과를 닦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어디 가세요? 그냥 산책 좀. 조심히 다녀오세요. 생선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최동수가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이모님, 응. 동수씨, 오늘 고등어 싱싱해요. 하나 가져가세요. 고마워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이곳을 지켜야 해. 미선은 다짐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조카 며느리 윤지아의 전화였습니다. 이모, 저 지아예요. 그래. 무슨 일이야? 이모, 무릎 수술 후 많이 힘드시죠? 윤지아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그럭저럭 지내. 그러실 줄 알았어요. 윤지아가 말을 이었어요. 제가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무슨 방법? 상가 관리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게 저희가 위탁 관리 해드릴게요. 윤지아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위탁 관리? 네. 임대료 받는 것도 저희가 대신하고요. 이모는 편히 쉬시면 돼요. 미선은 망설였습니다. 무릎이 아픈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었고요. 생각해 볼게. 이모, 빨리 결정하세요. 윤지아가 재촉했습니다. 이런 기회 다시 없어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미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윤지아는 원래 착한 아이였습니다. 조카의 아내로 가족이 된 지 5년. 가끔 안부 전화도 하고 명절에 찾아오기도 했죠. 하지만 오늘 전화는 달랐습니다. 너무 적극적이었어요. 왜 갑자기?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서울 재개발 사업이 활발합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죠. 미선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뭘 해야 하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선은 평소처럼 가게에 나왔어요. 하지만 무릎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걷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이모님, 괜찮으세요? 영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통증이 더 심해졌어요. 결국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무릎이 너무 아파요. 검사 좀 해봐야겠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며칠 입원하셔야겠어요. 의사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염증이 생겼네요. 입원이요? 네, 치료받으셔야 해요. 미선은 어쩔 수 없이 입원했습니다. 입원 첫날 밤이었어요. 병실 창문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시장 쪽을 바라봤어요.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죠. 다들 잘 있겠지? 이틀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윤지아가 병문 안을 왔어요. 이모, 괜찮으세요? 응. 좀 낫다. 윤지아가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모, 급한 서류가 있어요. 무슨 서류? 건물 관리 관련인데요. 윤지아가 봉투를 펼쳤습니다. 세입자들 계약서, 갱신이에요. 계약서? 네. 올해 말이 갱신 기간이잖아요. 윤지아가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미선은 안경을 찾았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 있었어요. 안경을 쓰고 서류를 봤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수술 후 눈도 침침해졌거든요. 작은 글씨는 읽기 힘들었죠. 이모, 빨리요. 윤지아가 재촉했습니다. 세입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알았어. 미선은 펜을 받았습니다. 서류맨 아래에 서명했어요. 사인을 하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펜을 떼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이모. 윤지아가 서류를 챙기며 웃었습니다. 푹 쉬세요. 그래. 윤지아가 떠난 후였습니다. 미선은 불안했어요. 내가 뭘 서명한 거지? 서류를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읽기 힘들었거든요. 계약서 갱신이라고 했으니 괜찮겠지. 하지만 찝찝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미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혹시 나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선은 퇴원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시장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세입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거든요. 들었어요? 재개발 확정됐대요. 정말요? 우리 어떻게 돼요? 미선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미선이 물었어요. 이모님, 몰랐어요? 영철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재개발 확정됐어요. 뭐라고요? 공고문이 붙었어요. 미선은 급히 상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커다란 공고문이 붙어 있었어요. 장충동 재래시장 재개발 추진 확정. 건물주 동의 완료. 재개발 추진위원회.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건물주 동의? 내가 언제? 사무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박경수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아, 정 사장님, 오셨네요. 박경수가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가요? 재개발 확정이요. 제가 동의한 적 없는데요. 박경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사장님 서명 있잖아요. 미선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건물 소유권 위탁 및 재개발 동의서. 맨 아래 자신의 서명이 선명했어요. 이건.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약서 갱신이라고. 지아가 그렇게 말했는데. 사장님, 박경수가 비웃었습니다. 똑똑히 보고 서명하셨잖아요. 제가 눈이 안 보여서. 그건 제 문제가 아니죠. 미선은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겨우 서 있었어요. 내가 속은 거구나. 그날 밤 미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지아가 나를 속였다니. 새벽 3시가 됐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결국 일어나 앉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서류함을 꺼냈어요. 40년치 서류가 쌓여 있었죠.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등기부등본, 건물 소유권 증서, 세입자들과의 계약서. 이걸 지켜야 하는데. 미선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됐어요. 상가 입구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새로운 장충동을 위하여 세입자들의 우편함에 공문이 들어왔어요. 미선도 한 장 받았습니다. 관리비, 인상 안내문이었죠. 내용을 보고 미선은 놀랐어요. 기존 관리비 월 5만 원, 인상 관리비 월 15만 원, 시행일 즉시 3배나 올린 것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미선은 급히 옆 가게로 달려갔어요. 영철의 과일 가게였습니다. 영철 씨, 이거 봤어요? 네, 이모님, 방금 받았어요. 영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3배나. 나도 모르겠어요. 그때 다른 세입자들도 모여들었어요. 이순자가 안내문을 들고 왔습니다. 이모님, 우리 어떡해요? 최동수도 왔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15만 원씩이나 내라고? 우리 장사해서 얼마나 남는데. 오후 2시였습니다. 박경수가 상인의 사무실에 나타났어요. 세입자들이 몰려갔습니다. 위원장님, 영철이 소리쳤어요. 관리비 인상이 무슨 일입니까? 재개발 준비, 비용입니다. 박경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준비, 비용이요? 네, 측량비, 설계비, 행정비용. 박경수가 손가락을 꼽았어요. 다 돈이 들어가죠. 그걸 왜 우리한테 받아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건물인데요. 하지만 너무 많아요. 못 내시면. 박경수가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나가셔야죠. 뭐라고요? 계약서에 있습니다. 박경수가 서류를 꺼냈어요.
관리비 3개월 미납시 퇴거 조항이요. 사람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미선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건물인데, 내가 동의한 적도 없는데.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서명을 해버렸으니까요. 저녁 때였습니다. 영철이 미선의 가게를 찾아왔어요. 이모님, 그래, 영철 씨. 영철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이모님, 저희 진짜 나가야 하나요? 미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올해 대학 들어가는데 영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등록금도 마련해야 하는데 영철 씨, 30년을 여기서 장사했어요. 영철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우리 집이에요. 미선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미선이 영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어요?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미선은 혼자 상가를 돌았습니다. 지팡이 소리만 텅 빈 복도에 울렸어요. 가게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적막했어요. 40년을 지켜온 이 공간, 사람들의 삶이 담긴 이곳, 무너뜨릴 수 없어. 2층 끝 사무실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박경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선은 숨을 죽이고 문 옆에 섰습니다. 걱정 마세요. 박경수가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곧 다 쫓아낼 수 있어요. 건물주,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미선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미 위임장 받았습니다. 박경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서명도 받았고요. 이제 우리 마음대로예요. 미선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세입자들, 박경수의 목소리가 계속됐어요. 몇 명만 쫓아내면 나머지는 알아서 나갈 겁니다. 돈, 걱정 마세요. 이미 상인의 통장에서 좀 빼놨어요. 상인의 통장? 미선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통장들을 꺼냈어요. 2개의 통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선의 개인 통장, 40년 전 남편과 함께 만든 것이었죠. 다른 하나는 상인의 공동 통장, 세입자들의 공과금을 관리하는 통장이었어요. 먼저 개인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최근 내역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2024년 9월 3일 출금 900만 원 ATM, 2024년 9월 16일 출금 500만 원 ATM, 2024년 10월 10일 출금 900만 원 ATM. 이게 뭐야? 미선이 출금한 적 없었습니다. 모두 자신이 입원해 있던 기간이었어요. 급히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온라인 뱅킹 앱을 열었어요. 출금 장소를 봤습니다. 모두 시장 근처 ATM이었어요. 시간은 자정 넘어서였습니다. 미선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때였죠. 누군가 현금으로 몰래 빼갔구나. 다음은 상인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이 통장도 이상했어요. 2024년 8월 15일 계좌이체 800만 원. 받는 사람 박경수. 2024년 9월 3일 계좌이체 900만 원. 받는 사람 박경수. 2024년 10월 10일 계좌이체 900만 원. 받는 사람 박경수. 둘 다.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개인 통장에서는 누군가 현금을 뽑아갔고 상인의 통장에서는 박경수가 이체해갔어요. 미선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켰어요. 비밀번호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계좌의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이제부터 조심해야 해. 나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미선은 시장 뒤편 CCTV실을 찾아갔어요. 관리인 아저씨 계세요? 아, 미선 이모님. 무슨 일이세요?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언제 거요? 9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요. 관리인이 화면을 켰습니다. 미선은 조심스럽게 날짜를 골랐어요. 9월 3일 새벽 1시. 화면에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윤지아였어요.
손에 카드를 들고 ATM으로 들어가더니 돈을 뽑아 가방에 넣었죠. 저 사람이. 미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모님, 누구예요? 제 조카 며느리입니다. 관리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복사해 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USB에 영상을 담았습니다. 미선은 가슴에 USB를 꼭 쥐었어요. 증거다. 이건 증거야.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영상을 다시 확인했어요. 윤지아의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ATM 화면의 금액도 보였죠. 미선은 천천히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9월 3일 새벽 1시 32분. 윤지아 900만 원 출금. 9월 16일 새벽 2시 15분. 윤지아 500만 원 출금. 10월 10일 새벽 1시 47분. 윤지아 900만 원 출금. 총 2,30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미선은 한숨을 쉬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경수는 더욱 거칠어졌어요. 세입자들에게 하나씩 찾아가 협박했습니다. 순자의 김치 가게를 찾아갔어요. 이순자 사장님. 네. 한 달 안에 나가세요. 네. 왜요? 재개발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계약? 박경수가 비웃었어요. 재개발, 특약 조항 있습니다. 특약이요? 관리비 미납하면 즉시 퇴거해요.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 관리비 안 밀렸는데요. 앞으로 밀릴 거잖아요. 박경수가 냉소를 띄웠습니다. 15만 원 내실 거예요? 그건 못 내시면 나가셔야죠. 순자가 울먹였어요. 저희 남편이 아픈데 갈 곳이 없어요. 그건 제가 알 바 아닙니다. 박경수가 돌아서려는 순간 미선이 나타났습니다. 잠깐만요. 박경수가 돌아봤어요. 당신은 누구요? 정미선입니다. 아, 반찬집 할머니. 박경수가 코웃음을 쳤어요. 순자 씨는 나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뭔데요? 미선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걱정 마세요. 순자 씨. 미선이 순자를 안심시켰어요. 박경수가 비웃었습니다. 할머니, 참견하지 마세요. 두고 보자고. 박경수가 쏘아붙이며 떠났어요. 순자가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님, 괜찮아요. 순자 씨.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니까요. 그날 오후 미선은 3층을 찾아갔어요. 한도연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도연은 50대 후반의 여성이었어요. 15년 전 이 상가에 입주해 사무실을 운영했죠. 이모님, 어떻게 오셨어요? 도연 씨, 급한 일이 있어요. 미선은 위임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이거 좀 봐주세요. 도연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안경을 쓰고 자세히 봤습니다.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모님, 이거 뭐가 문제예요? 내용이 계약 갱신이 아니에요. 도연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럼 건물 소유권 위임입니다. 미선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게다가 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공증이 안 돼 있어요. 공증이요? 네. 이런 중요한 서류는 공증이 필수예요. 공증 없으면 법적 효력이 약해요. 미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서둘러야 해요. 도연이 메모지를 꺼냈어요. 일단 진짜 도장부터 다시 등록하세요. 구청에 가서 공증인과 함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모님,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건물주가 이모님이세요? 미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숨길 수 없었어요. 네, 맞아요. 도연이 크게 놀랐습니다. 정말요? 몰랐어요. 40년을 숨겨왔어요. 왜요?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도연이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연 씨, 저도 이 상가를 지키고 싶어요. 도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고마워요. 미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싸울 사람이 있었어요. 그날 밤, 미선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에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1점, 도장 재등록 구청. 2점, CCTV 영상 보관 USB. 3점, 통장 내역 정리. 4점, 세입자 명단 작성. 5점, 주민설명회 준비.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해나가야 했거든요. 지팡이는 여전히 옆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약점이 아니었어요. 버팀목이었습니다. 싸움을 위한 버팀목이었죠. 이틀 후였습니다. 미선은 도연과 함께 구청을 방문했어요. 인감 재등록 신청합니다. 신분증 주세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본인 맞으시죠? 네. 새 도장을 찍었습니다. 공증인이 옆에서 확인했어요. 완료됐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미선은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밖으로 나오니 도연이 물었습니다. 이모님, 다음은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어떤 증거요? 박경수의 횡령 증거요. 미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찾아봐요. 그날 밤, 미선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증거 목록을 하나씩 적었어요. 1점, 윤지아 횡령. CCTV, 영상 USB. 2점, 박경수 횡령. 상인의 통장 내역. 3점, 유임장 조작 공증 없음. 4점, 건물 소유권, 등기부등본. 세인감 증명. 이걸로 충분할 거야. 미선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요. 미선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1점, CCTV 영상. 윤지아 횡령, USB 보관. 2점, 통장 내역, 박경수 횡령. 2,600만 원. 3점, 유임장 공증 없음 무효 가능성. 4점, 등기부등본 소유권 증명. 이걸로 충분할까? 미선은 불안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선은 도연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도연 씨, 이거 봐주세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도연이 하나씩 확인했어요. 증거는 충분해요. 정말요? 네. 하지만 도연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경수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더 거칠어질 겁니다. 도연이 미선의 손을 잡았어요. 각오하셔야 해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였어요. 박경수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7시, 상가 전체의 전기가 끊겼어요. 뭐야, 이거. 영철이 소리쳤습니다. 냉장고가 꺼졌고 조명이 모두 꺼졌어요. 생선 가게 최동수가 당황했습니다. 생선이 다 상하겠어. 미선은 급히 배전실로 갔어요. 차단기가 모두 내려가 있었습니다. 누가 일부러 한국전력에 전화했어요. 불법 단전입니다. 지금 나가겠습니다. 오후 1시 기사가 와서 복구했어요. 하지만 이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동수의 생선 20만 원어치가 상했어요. 순자의 김치도 망가졌죠. 이거 누가 책임져요? 동수가 분노했습니다. 미선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박경수의 짓인 줄 알지만 증거가 없었죠.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수도까지 끊겼어요. 물이 안 나와요.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화장실도 못 쓰고 설거지도 할 수 없었어요. 세입자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미선은 상하수도 사업소에 전화했어요. 불법 단수입니다. 오후에 복구됐지만 하루 장사를 못했습니다. 영철이 미선을 찾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모님,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어요. 조금만 참아요. 언제까지요? 영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일 이러면 장사를 못해요. 곧 끝날 거예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새로운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강제 퇴거 예고장. 기한 2024년 11월 30일까지. 미퇴거 시 법적 조치. 세입자 모두에게 날아왔어요. 순자가 울면서 왔습니다. 이모님, 이거 어떡해요? 무시하세요. 무시요? 불법 예고장이에요. 미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그날 밤, 더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순자의 가게에 낙서가 생겼어요. 빨간 페인트로 큰 글씨였죠. 빨리 나가라. 순자가 발견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으아. 미선이 달려왔어요. 순자 씨, 이모님, 너무해요. 순자가 울었습니다. 영철도 왔어요. 분노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CCTV 확인해 봐야겠어요. 관리실로 달려가 영상을 확인했어요. 새벽 2시.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안 보였지만 체격이 박경수의 일당 같았어요. 이 새끼들. 영철이 이를 갈았습니다. 미선도 주먹을 쥐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번엔 동수의 가게였어요. 유리창이 깨져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동수가 소리쳤어요. 영철의 가게도 당했습니다. 과일 상자가 길거리에 쏟아져 있었어요. 세입자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누가 이런 짓을? 미선은 주먹을 쥐고 서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박경수가 나타났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어머, 무슨 일입니까? 누가 기물을 파손했네요. 당신이 시킨 거죠. 영철이 소리쳤습니다. 증거 있어요? 박경수가 비웃었어요. 빨리 나가세요. 박경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런 일 안 생길 텐데. 협박이에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죠. 박경수가 돌아서며 웃었어요. 미선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미선은 도연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어요. 도연 씨,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모님, 주민설명회를 당겨야 해요. 언제로요? 이번 주 토요일. 미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1월 15일이요. 너무 급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대로는 세입자들이 다 무너져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준비할게요. 고마워요. 그런데 이모님,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발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부 다 말할 거예요. 전부요? 네. 미선이 눈을 감았어요. 제가 건물주라는 것, 위임장이 조작됐다는 것, 횡령, 증거까지 전부요. 도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번에요? 네. 한 번에. 위험해요. 알아요. 미선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해야죠. 그날 밤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긴급 주민설명회. 일시 2024년 11월 15일 토 오후 2시. 장소 시장 광장. 참석 대상 세입자 상인. 인근 주민 전체. 박경수도 공고문을 봤어요. 뭐야? 이거? 윤지아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모르겠어. 저 할머니가 뭘 하려는 걸까요? 박경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뭘 준비한 거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미선은 매일 밤 준비했어요. 발표 원고를 썼습니다. 여러 번 고쳐 썼죠. 도연과 함께 리허설도 했어요. 이모님, 이 부분은 천천히 말씀하세요.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영상을 틀게요. 응. 준비는 철저했습니다. 11월 14일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미선은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어요. USB, 통장, 등기부등본, 공증서 모두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이야.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미선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장 불빛이 보였습니다. 40년을 지켜온 곳. 내일은 반드시 지켜낼 거예요. 할 수 있어. 아침 6시. 미선은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가장 단정한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은빛 머리, 주름진 얼굴. 오늘이야. 지팡이를 짚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오전 10시.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의자, 단상, 마이크, 스크린. 도연이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오셨어요? 응. 떨리시죠? 많이. 잘하실 거예요. 오전 11시 세입자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모님,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영철이 물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이모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응. 영철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었어요. 세입자, 주민, 상인들. 광장이 가득 찼습니다. 오후 1시였습니다. 박경수도 나타났어요. 윤자와 함께였습니다. 자신만만한 얼굴이었어요. 뭘 보여주려고 일어나. 미선은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꽉 쥐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모님, 준비 다 됐어요.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고마워요. 긴장하지 마세요. 응. 하지만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오후 2시가 가까워졌습니다. 곧 시작될 거예요. 40년의 비밀이 드러날 순간이. 미선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2024년 11월 15일 오후 2시였습니다. 시장 광장에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세입자 23명, 인근 주민 약 70명. 의자가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박경수가 단상에 올랐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죠. 마이크를 잡고 웃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개발 추진위원장 박경수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오늘 이 자리는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박경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장충동이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죠. 박수 소리가 몇 군데서 들렸어요. 박경수가 심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낡고 위험한 건물을 허물고 현대식 상가로 다시 짓습니다. 화면에 조감도가 떴어요. 반짝이는 유리 건물이었죠. 멋지죠? 박경수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저기, 우리 자리는 있나?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영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박경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주의 동의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위임장이 크게 떴습니다. 맨 아래 정미선이라는 서명이 보였죠. 여기 보시죠. 박경수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건물주 정미선 씨의 서명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정말 서명했네? 그럼 재개발되는 건가? 우리 어떻게? 영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박경수가 영철을 쳐다봤어요. 거짓말이라고요? 네. 이모님은 동의 안 하셨어요. 여기 서명 있잖아요. 박경수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건 영철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박경수가 비웃었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떠들지 마세요. 영철이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박경수가 계속 발표했어요. 철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에 일정표가 떴습니다. 11월 30일 세입자 최종 퇴거, 12월 15일 건물 철거 시작, 2025년 1월 부지 정리, 2025년 3월 신축 공사 착공, 2026년 6월 준공. 보시다시피 체계적인 계획입니다. 박경수가 웃었어요. 물론 보상금도 드립니다. 화면에 보상금 표가 떴어요. 평당 500만 원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500만 원? 그게 다야? 최동수가 일어섰어요. 그 돈으로 어디서 장사해요? 그건 각자 알아서 하셔야죠. 박경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적어요. 시세대로입니다. 순자도 손을 들었어요. 우리 갈 곳이 없어요. 그건 제가 알바 아닙니다.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우리를 쫓아내려고? 박경수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제 표결만 하면 끝입니다. 박경수가 종이를 꺼냈어요. 이해 있으신 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세입자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고 인근 주민들은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박경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재개발에 찬성하시는 분? 박경수의 일당 몇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약 15명 정도였어요. 반대하시는 분? 영철과 세입자 몇 명이 손을 들었어요. 약 10명 정도였습니다. 수가 부족했어요. 그럼 찬성이 더 많으므로 박경수가 선언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조용한 목소리가 울렸어요. 사람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가 걸어오고 있었죠. 정미선이었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광장을 가로질러 단상으로 향했어요. 사람들이 길을 터줬습니다. 저 할머니 누구야? 반찬집 하시는 분이야. 박경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당신은?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단상 앞 계단에 도착했어요. 계단이 가파랐습니다. 5개의 계단이었죠. 지팡이를 짚고 첫 계단에 발을 올렸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영철이 달려왔습니다. 이모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미선이 손을 저었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2번째 계단을 올랐습니다. 무릎에서 통증이 왔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번째 계단, 4번째 계단, 5번째 계단. 마침내 단상에 올랐어요.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박경수가 다가섰어요. 정 사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미선은 대답 대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저는 정미선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충동, 재래시장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미선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렸어요. 반찬 가게를 하며 3 자식을 키웠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미선이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이 건물의 주인입니다. 뭐라고요? 박경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40년 전 남편과 함께 이 건물을 샀습니다. 미선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도연이 단상으로 올라와 화면에 서류를 띄웠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소유자란에 정미선이라는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정말이야? 저 할머니가 건물주였어? 몰랐어. 영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모님이 건물주셨어요? 순자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박경수가 다가섰습니다. 그게 사실이라 해도 당신이 서명했잖아요. 박경수가 위임장을 들었어요. 네,
제가 서명했습니다. 미선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건 조작된 서류입니다. 조작? 입원 중에 조카 며느리가 속였어요. 미선이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계약서 갱신이라고 했는데 위임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속였다고? 그럼 재개발은? 박경수가 소리쳤습니다. 증거 있어요? 미선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공증서입니다. 도연이 화면에 띄웠습니다. 인감증명, 재등록 확인서, 등록일 2024년 11월 1일, 등록자 정미선. 제가 진짜 도장을 다시 등록했습니다. 미선이 설명했어요. 당신들이 가진 위임장은 가짜 도장으로 된 겁니다. 박경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도연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공증 없는 위임장은 무효입니다. 게다가 가짜 도장이면 더욱 그렇죠.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잘했어요. 이모님 대단하세요. 윤자가 뒤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미선이 윤지아를 바라봤습니다. 지아야, 이모. 윤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랬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미선이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지? 윤지아가 뒤로 물러섰어요. 도연이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9월 3일 새벽 1시 32분. ATM 앞에 윤지아가 나타났습니다. 카드를 넣고 현금을 뽑았어요. 두툼한 돈뭉치를 가방에 넣었죠. 저건.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상이 계속됐어요. 9월 16일, 10월 10일. 세 번의 영상이 모두 재생됐습니다. 총 2,300만 원입니다.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개인 통장에서 현금으로 빼간 돈이에요. 윤지아가 주저앉았습니다. 이모, 죄송해요. 나를 믿고 가족처럼 대했는데. 미선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윤지아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렸어요. 사람들이 윤지아를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시선이었죠. 저런 사람이 있어? 가족한테 그렇게 하다니. 미선이 시선을 박경수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박경수 위원장. 박경수가 뒤로 물러섰어요. 당신은 더 교묘했죠. 나는 상인의 공동 통장 내역입니다. 미선이 서류를 들었어요. 도연이 화면에 띄웠습니다. 2024년 8월 15일 계좌이체 800만 원. 받는 사람 박경수 국민은행. 2024년 9월 3일 계좌이체 900만 원. 받는 사람 박경수 국민은행. 2024년 10월 10일 계좌이체 900만 원. 받는 사람 박경수 국민은행. 당신 계좌로 직접 이체했습니다. 미선이 차갑게 말했어요. 총 2,6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2,600만 원이나? 우리 공동돈을? 박경수가 손을 흔들었어요. 그건 운영비였어요. 운영비요? 도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빙 서류가 하나도 없네요. 그건 영수증도 없고 계약서도 없어요. 도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박경수가 변명하려 했어요. 잠깐 들어보세요. 더 있습니다. 미선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관리비, 인상 내역입니다. 화면에 표가 떠올랐습니다. 기존 관리비 5만 원, 인상 관리비 15만 원, 차액 10만 원, 23명, 230만 원을. 3배 인상의 근거가 뭡니까? 박경수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재개발 준비 비용이라고 했죠? 네. 하지만 재개발 자체가 불법입니다. 미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동의한 적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영철이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모님 최고. 다른 세입자들도 일어섰어요.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박경수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제 미선이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표결하겠습니다. 재개발을 반대하시는 분? 모든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요. 박경수의 일당들도 손을 들었어요. 더 이상 박경수 편을 들 수 없었죠. 찬성하시는 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은 무산됐습니다. 도연이 선언했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해냈어요. 영철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어요. 미선을 껴안았습니다. 이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도 울면서 올라왔어요. 이모님, 다른 세입자들도 몰려왔습니다. 미선은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때였습니다. 광장 입구에 경찰차가 멈춰섰어요.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박경수 씨, 윤지아 씨. 경찰관이 수첩을 꺼냈어요.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박경수가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제발 일어나세요. 경찰관이 박경수를 일으켰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윤지아도 수갑이 채워졌어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이모,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2 사람은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어요.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선은 단상에 서 있었어요. 지팡이를 짚은 채로요.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그리고 점점 커졌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였습니다. 이모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영웅이에요. 미선은 눈물을 닦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미선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냥 제 권리를 지킨 것뿐이에요. 우리 모두의 권리를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집입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공간이에요. 쉽게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영철이 소리쳤어요. 맞아요. 이제부터는. 미선이 웃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나갈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미선은 지팡이를 짚고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천천히 한 계단씩. 영철이 부축했습니다. 이모님, 천천히요. 고마워. 영철 씨. 광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시장 골목이 보였어요. 40년을 지켜온 이 길이었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미선은 하늘을 바라봤어요. 여보, 남편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건물 지켰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25년 2월 15일이었어요. 서울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박경수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 2,600만 원과 사문서 위조 혐의였죠. 항소하겠습니다. 박경수가 법정에서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는 없었어요. 바로 수감됐죠. 윤지아도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횡령 2,300만 원 혐의였어요. 법정에서 계속 울었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 있습니까? 윤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경수가 재개발 성공하면 20억을 준다고 했어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20억이면 윤지아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마포의 아파트를 살 수 있었어요. 우리 애들 학군도 좋은 곳으로. 그게 전부입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윤지아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네, 가족을 배신한 대가로? 죄송합니다. 윤지아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악용한 범죄입니다.
순수한 금전적 욕심이 동기였습니다. 엄정하게 처벌하겠습니다. 미선은 법정에 가지 않았어요. 판결문만 팩스로 받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업자득이지. 하지만 마음 한편은 씁쓸했어요. 조카 며느리였으니까요. 왜 그랬을까? 돈이 사람을 변하게 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2025년 3월 20일 목요일이었어요. 봄바람이 따뜻했습니다. 상가 2층 큰 공간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세입자 23명,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장충동 상가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철이 앞에 서서 말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먼저 조합장 선출하겠습니다. 순자가 손을 들었어요. 정미선 이모님을 추천합니다. 저도요. 최동수도 손을 들었습니다. 이모님, 모든 사람이 미선을 추천했어요. 미선은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안 돼요. 왜요? 이모님이 제일 적임자예요. 나이도 많고. 영철 씨가 하세요. 아니에요. 영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모님이 이 모든 걸 지키셨잖아요. 이모님께서 하셔야 해요. 결국 만장일치로 미선이 조합장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미선이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도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창립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하나씩 돌아가며 서명했어요. 23명 모두의 이름이 적혔습니다. 장충동 상가 협동조합. 그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회의가 계속됐어요. 리모델링은 어떻게 할까요? 영철이 물었습니다. 최소한만 합시다. 미선이 대답했어요. 벽 보수, 전기시설 교체. 필요한 것만 해요. 큰 공사는 안 하고요. 좋아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임대료는요? 순자가 물었어요. 그대로입니다. 미선이 웃었습니다. 5만 원 그대로요. 이모님. 그럼 이모님은? 괜찮아요. 미선이 손을 저었어요. 우리 함께 사는 거잖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모님, 4월이 되었습니다. 리모델링이 시작됐어요. 벽을 칠하고 전선을 새로 깔았습니다. 세입자들도 함께 도왔어요. 영철이 페인트 칠을 했고 동수가 목공 작업을 했습니다. 순자는 청소를 도왔어요. 모두가 힘을 모았습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옥상에 작은 정원이 생겼어요. 세입자들의 아이디어였죠. 쉴 수 있는 공간 만들어요. 영철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나무 벤치를 만들었어요. 화단도 꾸몄습니다. 장미, 백일홍, 나팔꽃, 알록달록한 꽃들이 심어졌어요. 조명도 설치했습니다. 밤에도 아름다운 공간이 됐죠. 미선은 매일 올라가 꽃을 돌봤어요. 지팡이 없이 계단을 올랐습니다. 무릎이 많이 나아졌거든요.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았어요. 매일 아침 산책도 했죠. 이제 혼자 걷는 게 편했습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리모델링이 완료됐어요. 상가가 깨끗해졌습니다. 낡았지만 따뜻한 공간. 사람 냄새나는 곳이었죠. 6월 15일 토요일이었어요. 날씨가 맑았습니다. 저녁 6시 간판 점등식이 열렸어요. 장충동 사람들의 시장새로 단 간판이었습니다. 옥상 정원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세입자 23명과 가족들까지 약 50명이 모였습니다. 미선이 스위치 앞에 섰어요. 지팡이 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모님, 누르세요. 영철이 소리쳤어요. 미선이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찰칵, 불빛이 환하게 켜졌어요. 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간판이 따뜻하게 빛났어요. 노을빛 하늘 아래서요. 멋져요. 정말 예뻐요. 미선은 간판을 바라봤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40년을 지켜온 이곳. 이제 새로운 이름을 얻었어요. 여보. 미선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보고 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죠. 저녁 8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순자가 김치전을 가져왔어요. 최동수는 생선구이를 준비했습니다. 영철이 과일을 깎았어요. 모두가 함께 나눠 먹었죠. 이모님, 건배사 한 말씀. 영철이 잔을 들었습니다. 미선도 잔을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약해 보여도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인은 주인답게 서야 합니다. 그게 권리를 지키는 길이에요. 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미선이 웃었습니다. 이 권리를 함께 지켜나가요. 네.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웃음소리가 옥상을 채웠어요. 여름밤이 깊어갔습니다. 밤 10시. 사람들이 하나씩 떠났어요. 미선은 혼자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죠. 4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손을 잡고 이곳에 왔던 날. 여보, 우리 여기서 잘 살아봅시다. 젊었던 두 사람. 꿈이 많았고 희망이 있었죠. 남편은 떠났지만 꿈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함께 사는 시장. 사람 냄새 나는 곳. 이제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미선은 일어섰습니다. 계단으로 향했어요. 지팡이 없이 혼자 힘으로 한 계단씩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약간 아팠지만 참을만 했어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어요. 낡은 지팡이가 보였습니다. 구석에 세워져 있었죠. 손을 뻗어 만졌어요. 고마웠어. 지팡이는 이제 과거였습니다. 하지만 잊지 않을 거예요.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줬으니까요. 싸울 때 무기가 되어줬으니까요. 미선은 가게를 나왔습니다.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어요. 간판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가게마다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공간이었죠. 이게 내가 지킨 거야. 미선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골목 끝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장충동, 사람들의 시장. 간판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미선은 웃었습니다. 겉모습은 약해 보였을지 몰라도 권리는 강하게 지켰습니다. 그게 주인의 도리였으니까요. 여름밤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미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 편히 쉬어요. 미선이 작게 웃었습니다. 나도 잘 살게요. 집 앞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맞아줬어요. 차를 한 잔 끓였어요. 창가에 앉아 마셨죠. 시장 쪽 불빛이 보였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미선이 지키는 한, 세입자들이 함께하는 한, 영원히. 미선은 차를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40년의 싸움이 끝났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약해 보인다고, 그 사람의 권리까지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도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정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음에 닿으셨나요? 가장 마음이 아팠던 순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작은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사연 담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